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레일 활용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원레일 커브를 활용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에다가 센터에 점을 원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각도를 원하시는 대로 돌려주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레일 눌러보시면은 셀렉트 레일, 레일이라 하면 뭐 기차의 레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레일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은 엔터를 칠 것도 없네요. 원 레일은 어차피 레일이 하나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누르면은 셀렉트 크로스 섹션 커브, 여기를 가로지른 커브로 선택하십시오 하는데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방향이 나오고 엔터 치면은 요렇게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원레일을 활용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활용편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디다 써먹으면 좋냐.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만들던 게 도자기 관련 상품이었어요. 도자기라 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컵도 있겠죠.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주름진 컵 같은 게 사실 그쪽 직장 다닐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로프트를 할게요. 이렇게 컵 같은 게 있는데, 항상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그냥 뭐 CG용이 아니라면은 뭐 제품 디자인을 하시거나 뭔가 디자인을 해서 실 제품을 만드실 분들이라면은 항상 여기서 두께 주시는 버릇을 들이세요. 두께는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두께를 줘서 마감을 끝까지 하세요. 로프트를 활용해서 막아주시면 되고, 여기 방금 요렇게 잘리는 거 있죠? 로프 테스트 이렇게 잘릴 때가 있어요. 여기 한쪽은 굴러가고 끝에는 막히는데, 요런 거를 하실 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한 거는 어제 바로 알려드린 이 보더, 그래서 라인을 따세요. 여기도 아까 만든 커브가 있겠죠. 커브와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로프트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막아서 결합 해주면은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옵셋, 서피스 옵셋을 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게 뭐 저는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혹시나 문제가 된다,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을 여기서 아까 만들 때 애당초 원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옵셋 할 만큼의 크기 요 아이를 미리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아래쪽도 이제 옵셋을 해야겠죠. 아까 값이 1mm였습니다. 1mm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로프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께 주실 때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여기 위쪽은 이렇게 두께가 주는 게 맞는데 아래쪽은 이게 맞을까요? 얼핏 보면은 안쪽에서 1mm가 커졌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래로도 1mm가 커져야 됩니다. 요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요렇게 해야만, 얘는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만 두께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석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면이 꼬일 일도 없고 아까처럼 잘릴 일도 없고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뭔가 검정색 진한 점이 진한 심 라인이 이렇게 뜯어지는 걸로 봐서 뭔가 옵셋을 했기 때문에 커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F10 눌러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막아 주셔야 제대로 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캡으로 막아야겠죠. 요 버릇을 항상 들이셔야 돼요. 이게 뭐 그냥 그래픽이다, 뭐 나는 컴퓨터 그래픽이다 하는데 그럴 사람들은 사실 라이노를 안 쓰겠죠. 라이노를 쓰신다는 거는 뭔가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 제품을 만드실 분들이 이걸 많이 쓰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께 가지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요거를 한쪽만 남겨두면은 그건 사실 라이노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 막혔다면 상관이 없어요. 막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컵 모양처럼 뚫려 있는데 면이 하나다, 이런 거는 출력이 안 돼요. 두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래픽이 됩니다. 여튼 지금 제가 원레일 설명하려다가 잠깐 다른 길로 샜는데, 원레일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손잡이 만들 때 되게 편해요. 여기다가 각진 걸 해놓고 각이 졌으니까 네모가 좋겠죠. 사각형을 만드는데 여기서 센터 눌러주시고 돌리세요.
납작한 것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를 시켜줍니다. 점 찍고 90도 돌려주신 다음에 원레일을 키면 돼요. 원레일 하실 때 순서는 항상 요 레일 먼저 찍고 크로스 섹션 커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런 컵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원레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다른 데도 쓸 때가 많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뭔가 이렇게 라인 하나라면 뭐 이런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라인에 두께를 줘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원레일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을 만들었으면은 얘도 두께가 있어야 돼요. 아까 두께 얘기했으니까 마저 하자면 얘도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두께 만드는 거는 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솔리드 체크를 노하고 만들게요. 일단 필렛이 들어가는 거는 요게 필렛이 들어가는 거는 요 안쪽에서 1mm를 키우려다 보면 이렇게 R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싫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사각형을 옵셋을 해서 1mm 더 크게 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튼 각설하고 요거 갖다가 얘랑 얘를 붙여야 되잖아요. 요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꽤나 어렵습니다. 자, 그냥 잘라서 붙여볼까요? 얘를 이 컵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부분 요거 빼고 다 쓸데가 없겠죠. 안쪽 빼고 지워주세요. 이렇게 남는데 여기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컵도 요걸로 잘라야겠죠. 이렇게 자르면은 요 안쪽에 면이 생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얘를 숨기겠습니다. 숨기면 요게 생겼죠. 지워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이면 되겠네요. 지워주고 요거 붙이고 안쪽에 있게 쓸모 없는 거예요. 요걸 지우면은 얘는 필요가 없겠죠. 얘는 쉽네요. 얘는 요렇게 하면 끝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주전자 같은 관통되어야 할 것. 주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뚫려 있죠. 좋은 예를 위해서 반대편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두고 요거는 사실 원레일이 필요가 없어요. 이쪽 끝에 하나 잡고 여기 끝에 하나 잡으면 끝나요. 이렇게 잡고서 이거 두 개를 로프트를 해도 되고 여기서 원레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는 이것도 레일 눌러주시고 원레일은 크로스 섹션을 시작과 끝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런 게 만들어지죠. 안쪽 크기를 더 크게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주전자의 특징은 뭡니까?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된다는 거는 관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손잡이는 얘기가 약간 달라요. 얘는 겉면만 있어도 겉면 따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지워주고 다시 아까처럼 만들어 볼게요. 손잡이가 있는 주전자 같은 이상한 컵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 스플릿으로 방금 제가 하는 게 다 스플릿인데 스플릿으로 자를 때 처음에 자르면은 선택이 다 돼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잘린 부분과 안 잘린 부분이 선택이 다 돼 있는데 안쪽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눌러서 살려야 될 부분 클릭하면 얘네만 남아요. 이렇게 해놓고 딜리트 누르면은 따로 선택을 하지 않고 쉽게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를 만들 건데 얘가 이제 두께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옵셋을 해서 옵셋이 아니라 서피스 옵셋을 해야 되죠. 옵셋은 항상 바깥쪽으로 하는 걸 습관을 들이시고 여기 입구도 막아줄게요. 요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요거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항상 원을 직접 두 개를 그려서 똑같이 그려주는 게 좋고 그런 게 상관이 없고 프리드로잉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주전자 모양으로 잘라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트롤로 살릴 거 빼고 쓸모없는 거 지워줍니다. 안쪽도 아마 아래쪽도 이상하겠죠. 여기도 라인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약간의 생각이 필요해요. 일단 얘를 막아줄게요. 끝에는 뭐 그냥 무조건 막아야겠죠. 이 캡으로 막으면 두 개를 막아버리니까 로프트로 막아주시고 이제 얘를 여기에 붙일 거예요. 일단 스플릿을 해야겠죠. 일단 스플릿을 해야 돼요. 이걸로 잘라서 쓸모없는 거를 지워주고 여기 구멍이 뚫려야 되죠. 그럼 스플릿을 했을 때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바깥쪽, 안쪽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 통로가 생기려면은 안쪽을 먼저 뚫어야 됩니다. 이거 아까 자르다 만 거예요. 뚫어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서 만약에 얘를 지웠다. 그럼 또 머리가 아파져요. 이제 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어디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서 얘를 지워줘야 통로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자, 안쪽 거의 안쪽 면은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되고 얘랑 얘가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결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 안에 아마 이거 검사를 해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보일 거예요. 요거 하나 남는 거, 얘 지워주시기 전에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가 왠지 모르게 빨간색이 돼 있어요. 잘라서 붙은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요런 면을 얘를 지운다고 없어질까요? 아니죠. 잘 생각을 해보면은 바깥면은 아직 잘리지 않았어요. 이쪽 면은 그냥 뚫고 들어가 있는 거야. 뚫고 들어가 있는 건데 얘 때문에 있어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인을 하기 전에 얘 먼저 숨겨 볼까요? 요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아이를 가지고 얘가 잘려야 돼요. 요걸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안쪽에 뭔가 건덕지가 남을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다면은 얘로 얘를 잘라 볼게요. 네, 잘라서 얘 숨기고, 여기가 잘리죠.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리고 안쪽에 통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보실 때 요 바깥면, 요게 주전자 바깥 둘레예요. 바깥 둘레와 요 주전자 겉면은 이렇게 서로 조인이 돼야 되고, 안쪽, 이 안쪽 면은 이 안쪽 면, 그러니까 이 주전자의 바깥 두께는 이 컵의 바깥 두께랑 조인이 돼야 되고, 안쪽은 컵의 안쪽이랑 조인이 돼야 돼요. 요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는 아까 저처럼 약간 애매한 이상한 물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논 엣지 선택했는데 보이지가 않죠. 이제 지금 그 엣지가 애드 오브젝트 해줘서 눌러주고 엔터. 예,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라인이 보기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 있어요. 머지 투 코 패널 뭐 이상한 게 있죠. 우클릭 해주시면은 어지간한 거는 저런 접합선이 없어지긴 하는데, 얘도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안 없어지네요. 보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된 두께를 활용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 같은 경우가 제가 만든 게 이제 컵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컵이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제 막 주름진 컵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런 직선은 잘 안 쓰죠. 이것도 30개 하려면 귀찮으니까 한 10개만 할게요. 10개 해서 F10. 그래서 건너 잡으신 다음에 스케일, 복습이에요. 복습.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왜 센터가 안 잡히냐, 지금 센터가 체크가 돼 있는데 센터가 안 잡히냐는 건 리빌드 커브 했을 때, 요 리빌드 커브 했을 때 3차수가 되면은 제가 얼핏 말했죠. 그 치수 개념이 사라진다. 이건 측정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가 우리 눈에는 정원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정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리빌드를 하기 전에 센터점을 찍어 주시든가, 아니면 요 중심점 찾기를 활용해서 점을 찍어 주던가 이렇게 해줘야만 쉽게 모델링이 가능해요. 차수가 중요한 게, 정밀한 차수, 정밀한 모델링을 해야 된다면은 3차수까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2차수에서 꼭 치수에 맞는 정원을 그려야 돼요. 3차수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수를 포기한 거죠. 정확하게 뭐 그런 밀리미터 단위의 그런 걸 나는 만들지 않겠다, 자유곡선을 가진 걸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뽑을 거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도면화를 해야 된다. 도면화를 해야 되면은 도면을 찍어보면은 원 타고 도는데 계속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게 될 경우 되게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얘는 살짝 돌려볼게요. 되게 이상한 컵이 됐어요. 뭐 이런 컵이 있다고 쳐요. 얘도 한번 옵셋을 해볼까요? 서피스 옵셋이 되면은 좋아요.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아까처럼 꼭 만들어줘야 되고, 얘 안 됐죠. 요렇게 생긴 건 이런데 잘 보면 또 안 터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서피스 옵셋의 단점은 터졌네요. 서피스 옵셋의 단점은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똑같이 옵셋을 해서 만들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피스 옵셋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꼭 형태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유념해 주시고, 여기 옵셋, 서피스 옵셋을 하면은, 서피스 옵셋이 아니라 그냥 옵셋을 하면은 지금 아이소 커브가 굉장히 많죠. 많은 게 되게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커브 옵셋을 했을 때 이렇게 편집점이 많아집니다. 이 편집점의 개수만큼 아이소 커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게 싫으신 분들은 또 여기다가 방법이 두 개예요. 두 개가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1mm 키우고 싶다. 그럼 그냥 옵셋을 해서 1mm를 키우면 되는데, 요러면 이제 편집점, 얘는 괜찮은데 아까 걔는 이상하죠. 요러면은 이상하게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1mm를 그려줍니다. 1mm를 그려주고 얘 스케일을 카피 예스 눌러준 다음에 끝에서 잡고 1mm를 키워요. 이렇게 키우면은 요런 형태도 편집점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먼저 없애고 여기다가 엔드점, 센터점, 인트점 잡고 1mm를 어딘가에, 어디다, 이게 3차수의 참 큰 안 좋은 점이에요. 어딘가는 매듭점이 있다면 이렇게 방금처럼 엔드점이 찍히는데, 매듭점이 없을 때 안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해서 이렇게 1mm씩 그려줍니다. 잡아주시고, 여기 1mm가 아닌 것 같은데 1mm가 맞네요. 이럴 경우 요 3개, 요럴 때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프로젝트가 없다면은 지금 이 선마다 다 중심점을 찾아서 저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어차피 위에 탑뷰에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 잡고 여기서 1mm 키우고, 얘 잡고 여기서 1mm 키우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 하나로. 이 프로젝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쉬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만드시면은, 대신 그건 있네요.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스케일을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는데, 가볍게 그냥 무브로 당겨 주시거나 아니면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준 그 정렬 있죠, XYZ, 그걸 활용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로프트를 안쪽 면 해주시고, 요러한 아이소 커브를 지녔죠. 바깥쪽도 아까랑 아이소 커브가 현저하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소 커브가 다르게 생기는 건 편집점 때문이에요. 편집점 때문이고, 두께 주실 거면 아래쪽 1mm 내렸어야 되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상한 모양의 컵을 만드실 수가 있고, 다시 또 제가 이야기가 셌었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요런 데 생기는 손잡이는 대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곡선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뭐 얘도 사실은 좀 직선이 어울리는 형태긴 해요. 근데 한번 제가 약간의 응용을 더해서 요런 점 같은 경우는 찍어 두신 다음에 나중에 편집을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대략적인 형태만 잡고 F10 눌러서 제대로 된 형태는 이렇게 무브를 활용해서 잡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우아한 곡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런 우아한 곡선에는 반원 같은 게 어울려요. 그럼 얘만 두고 일단 다 숨겨 볼게요. 이걸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인버트 반전 눌러주시면 얘만 남고 사라져요. 그래서 버티칼 누르면은 수직으로 그려져요. 수직으로 그려진다는 게, 그냥 찍으면 이렇게 원이 돼서 돌려야 되는데 여기 위에 버티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봐도 수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약간 올려서 반원, 이러한 형태의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손이 닿는 부분은 조금 평평하고 손이 닿지 않는 윗부분은 둥근,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갖다 붙이겠죠.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도 제가 저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그 히스토리, 여기 아래에 있는 레코드 히스토리를 활용하시면은 이 형태가 내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떤 형태인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봐가시면서 만드시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레코드 히스토리 먼저 켜주시고 원레일을 켜주신 다음에 레일 선택, 크로스 섹션 선택, 요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요 면을 제가 줄이면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로바로 바뀌는 걸 보시면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레코드 히스토리가 이런 때 말고는 잘 쓸 데가 없어요. 막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꼭 맞다 그 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쯤 꼭 잊지 않고 사용해 주시면 편안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원레일 가지고 지금 제가 손잡이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원레일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 가장 많이 쓸 때가 되게 이러한 형태예요. 파이프 또는 각 파이프 요런 느낌. 이런 거 할 때가 은근히 마땅한 기능이 없어요. 로프트로 하기에는 커브가 섹션마다 필요하고 네트워크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레일 또는 투레일은 요거랑 여기 만약에 끝점 하나가 사각형이 더 있다면은 동그란 게 더 있다면 그걸 따라서 이 레일 가운데 있던 레일을 요 레일을 여기 어딘가 이 선 엔드점이나 뭐 쿼드라점 그런 데 붙여주면은 쉽게 투레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투레일 같은 경우는 면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약간 적합하지 않고 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원레일을 활용하면은 이러한 디자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원레일과 그 디자인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 두께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께를 주실 때 이렇게 크로스 섹션, 아이소 커브가 많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가벼운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